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5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스탑,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중지한 이유입니다. 6월 21일 페르시아만 주둔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 무인정찰기 격추 사건에 대한 군사적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미군 함정과 항공기들은 이란 내 3개 군사목표를 겨냥한 채 워싱턴으로부터 최종 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격 예정 시간을 불과 10분 남겨놓은 시점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 중지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갑작스러운 이란에 대한 공습 중단 결정에 대해 이란인 150명이 희생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는 무인 정찰기 격추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친 대응으로 여겨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적 기지를 공습하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인명희생이 따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이미 펜타곤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무인정찰기 격추 사건을 unprovoked attack, 즉 아무 이유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당한 공격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미국의 보복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확실하게 주장하면서 이란 때리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인이 아닌 이란인 150명의 희생을 피하기 위해 공격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설명, 과연 얼마나 설득이 있을까요? 혹시 처음부터 공격 의지가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10분 전 공격 철회라는 제법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연출함으로써 미국의 자존심도 지키고 이란과의 확전도 피하려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이란 핵 협상에서 탈퇴를 선언한 이후 최근까지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이란 정권 교체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부터는 2020년 재선을 의식해서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일본 방문길에 아베 총리에게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6월 중순에 이란을 방문한 아베 총리에게 미국이 먼저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이란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으며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라는 강력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아베의 중재 노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술 더 뜸 아베 총리가 이란을 방문 중인 6월 13일 일본 유조선이 오만만에서 이란의 기뢰로 추정되는 물체의 공격을 받고 불길에 휩싸이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으로서는 미국과 그리고 미국의 중재자인 일본에게 제재 해제 없이 대화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일본과 노르웨이 유조선에 대한 이란의 공격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위기는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목요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군의 1억 2,600만 달러짜리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미국은 이란에 대해 단 한 명의 미국인이라도 희생될 경우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레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무인 정찰기가 피격된 것입니다. 미국은 난처해졌습니다. 보복 공격을 할 수도 그렇다고 하지 않고 방치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는 순간 이란은 우선 이라크 내 미국의 이익을 공격하고 이란을 추종하는 레바논 헤즈볼라는 즉각 이스라엘 도시를 향해 수많은 미사일을 날리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의 제한적 보복 공격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면전으로 가는 도화선이 되고 나아가 미국과 중동 지역 동맹국과 이란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까지 중동 사태에 개입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은 불을 보듯 분명해집니다. 트럼프는 중동전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리는 볼턴 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란과의 정면 대결로 끌고 가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소한 앞으로 며칠간은 중동을 흔드는 바람의 방향을 신중하게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뿐 아니라 참모들 역시 이란 기지 세 곳을 진짜로 공격하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불길이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법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공격 개시까지 불과 10분을 남겨놓은 긴박한 순간 군 통수권자의 결단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이 중단되었다라고 멋지게 포장해서 내놓으면 트럼프 지지자나 트럼프 반대자 모두 열광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상대로 미 언론과 의회는 우유부단한 통수권자 치킨 게임에서 패배한 겁장이라고 비난하기는커녕 트럼프의 공습 중단 결정을 합리적 결정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이란 사태는 일단 잠잠해졌습니다. 한결 머리가 가벼워진 트럼프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러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기 직전 6월 24일 월요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여운을 남겼지만 이미 긴박한 상황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공격 작전을 중단한다. 꽤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멋진 말을 남기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유능한 부하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란 공습 중단 결정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앞으로 며칠간 중동과 이란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중요한 이벤트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일 6월 24일로 예정된 볼턴 보좌관의 예루살렘 회동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이미 토요일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일요일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고 월요일부터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안보실장 간의 3자 회동에 참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담당 최고 책임자가 만나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3자 회동을 성사시킨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로서도 여간 뿌듯한 것이 아닙니다. 메이르 벤 샤바트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 니콜라이 파트르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 그리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3인은 이번 예루살렘 회동을 통해 시리아 내 이란군 철수 및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정당성 부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시리아의 전후 처리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는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번 회동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 등 중동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니콜라이 파트르셰프 서기는 지난주 수요일 즉 6월 19일에 러시아 우파를 방문한 이란 최고 안보회 의장 알리 삼카니를 만나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미군 무인 정찰기와 격추되기 하루 전에 이루어진 러시아와 이란 안보 책임자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루살렘 회동에서 러시아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러시아가 불법 합병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양해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불법 점령한 골란 고원에 대해 금년 3월 미국이 이스라엘의 영유권을 인정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골란 고원과 크림반도 합병 간의 유사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청하는 카드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에 절대적 중요성을 지닌 골란 고원 확보를 위해 미국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묵인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6월 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예루살렘에서 사전 조율 작업에 나선 볼턴 보좌관의 어깨가 새삼 무겁습니다. 둘째 이벤트입니다. 화요일부터 수요일, 즉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리는 워크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며 백악관 선임 보좌관인 쿠슈너는 이 행사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발전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기초 작업을 위해 지난 2년간 준비한 역작을 발표하는 순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향후 10년에 걸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서 팔레스타인의 GDP를 현재보다 2배 이상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불참한 가운데 돈을 내게 될 사우디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등이 참석합니다. 어찌되었든 지난 2년간 쿠시너 선임 보좌관이 중동 평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프로그램이 마침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역사적 평화협정을 이끌어낸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과 같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아직까지 미군 무인기에 이란 영공 침범 여부도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연연할 때는 아닌 셈입니다. 세 번째 행사입니다. 6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이라크 핵 협의 관련 분기별 회의입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이란,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 외교 차관들이 만납니다. 이란은 이번 회의에서 이란 원유에 대한 수출 금지 제재 및 이란에 대한 비원유 부문 제재 조치 해제를 위한 EU의 노력을 강력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란은 이미 서방의 제재 완화를 위한 노력이 없을 경우 핵 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 감축 및 동결 의무를 일부 지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지난주 월요일 앞으로 열흘 뒤인 6월 27일이 되면 저농축 우라늄의 저장 한도 300kg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현재 3.67%로 우라늄을 저농축하고 있습니다. 핵 합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위기 상황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EU로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대결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란 핵 합의가 붕괴되고 중동이 전쟁에 휩싸이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과 이란 간의 외교적 대화를 중재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일부터 28일까지 시리아 내 이란군 철수 문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대화, 그리고 이란 핵 합의 등 중동을 둘러싸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이란,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등 수많은 나라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숨가쁘게 열립니다. 일단 7월 초까지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미국은 미국인에 대한 직접 공격까지는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하기로 방침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든 지금 현재 마음 놓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즉 무인 정찰기 격추와 미국의 보복 조치 포기의 기세가 오른 이란 혁명수비대의 추가적 도발로 인해 만에 하나 미국인 희생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미국인을 겨냥한다면 이라크에 주둔 중인 5,000명의 미군과 민간인들이 우선 공격 목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미국의 보복 공격이 예상되던 지난 금요일, 미국은 이라크 바그다드 북부의 발라드 공군기지에 근무 중인 록히드 마틴 및 셀리포트 글로벌 근무자들을 안전지대로 긴급 철수시키려다 마지막 순간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800명의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은 이라크 F-16기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리포트 글로벌의 직원들은 이들 기술자들에 대한 경비 경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기지 인근에 포진한 이란을 추정하는 시아파 민병대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이라크 군부는 발라드 공군기지에 대한 야간 출입 금지령을 발동하고 외곽 경비를 긴급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위협이 실존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란인 150명의 희생이 염려되어 공습을 포기했다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국민의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이번 무인기 공격을 통해 미국인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 한 미국이 이란과 군사적 대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의 동맹국가, 파트너에 대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여론에 밀려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각국은 스스로의 이익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리저리 중동의 사막과 페르시아만을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이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두고 볼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휴식하도록 하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달려나간 볼턴 보좌관, 과연 예루살렘에서 러시아와 어떤 극적인 이면 합의를 이끌어내고 중동 정세를 안정시키는 묘안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